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집에 혼자 두고 여행을 다녀온다고요? 가족분들은 여행 다녀오세요. 집에 계신 부모님은 저희 요양보호사님과 간호사님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일 12시간 이상의 장시간의 돌봄을 희망하는 댁에서는 연간 300만원 정도의 자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종일 방문 요양이 노인 장기 요양 전체 등급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미 관련 영상을 몇 번 올렸지만 문의가 지속되어서 해당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종일 방문 요양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종일 방문 요양이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1, 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1회 12시간의 방문 요양을 연간 총 20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종일 방문 요양이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1, 2등급 수급자 중 치매 상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전체 등급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1, 2등급 수급자는 질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고 3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중 치매 상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수급자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방문 요양을 이용할 수 없었던 인지지원 등급도 종일 방문 요양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확실히 달라진 점 중 하나예요. 등급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1회 12시간, 연간 총 20회를 이용 가능하며 1회씩 따로따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수회를 붙여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요양 보호사님이나 1일 12시간 이상의 장시간의 돌봄을 희망하는 댁에서는 당연히 활용하기 좋은 제도요. 연간 300만원 정도의 자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종일 방문 요양을 이용할 때 챙겨야 되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용할 방문요양센터를 골라야 합니다. 종일 방문요양, 즉 치매가족 휴가제는 방문요양만 시행하는 일반 방문요양센터에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바로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같이 시행하는 방문요양센터에서만 이용이 가능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종일 방문요양은 3, 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방문요양과는 달리 최소 12시간의 방문 요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보호자가 동반할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다면 일반 방문 요양보다 최소 3, 4배 시간 동안 방문 요양을 제공하면서 여러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에 맞춰서 기관의 시설장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죠. 그리고 방문 요양 급여를 2회 이상 연속해서 제공하는 경우 간호인력은 급여 제공 중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급여 제공 내용 등을 지도, 감독하고 상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야간 보호와 단기 보호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으로 대부분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문 간호도 간호사가 간호인력으로 있는 곳을 선택하여 이용하세요. 학원을 졸업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조무사와 대학교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임상 경력을 충분히 쌓은 의료인인 간호사와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차이가 어르신의 돌봄 제공 및 어르신 상태를 확인할 때 현재의 모습이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어르신별 돌봄 제공의 방향을 맞추는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순간의 상황으로도 큰 상태 변화를 야기하는 어르신들에는 이러한 하나하나의 선택이 어르신의 컨디션에 큰 영향으로 다가갑니다. 실제 거동이 가능했던 저희 어르신 중에 침대에서 한두 번 미끄러지면서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 제가 방문을 가봤는데 의식은 명료하지만 식은땀이 많이 나고 피부가 창백하고 혈압 체크가 잘 안 되는 등 신체적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어르신이 있었어요. 보호자와 요양보호사님은 한숨 자고 나면 좋아질 줄 알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죠. 급하게 119를 불러서 병원에 모셨고 급성 신부전으로 투석했던 분도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종일 방문 요양, 즉
가족 치매가족 휴가제는 장기간의 돌봄에 지친 보호자들에게 휴가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인들도 휴가를 다녀오면 업무에 보다 집중을 잘 할 수 있듯이 돌봄에 지친 보호자들 또한 휴식을 취하고 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로 인해서 잠시 주변을 돌아보고 돌봄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만약 휴가를 가면서 종일 방문 요양을 이용하게 된다면 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보호자와 연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의료 전문가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있는 방문요양센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혀 이용하지 않은 달이 있을 수도 있고 월 1, 2회부터 연간 최대 20회만 이용하는 종일 방문요양입니다. 어르신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어떨까요? 낯선 사람이 와서 장시간 돌봄을 제공하는데 낯익은 가족도 옆에 없다면 많이 당황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능한 기존의 돌봄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을 텐데 그게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용하는 방문요양센터라면 어르신의 상태를 방문요양센터에서도 더 잘 파악하고 있어서 상황에 대처하기도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아니면 몇 달에 몇 번씩 이용하게 된다면 방문요양센터에서 어르신 파악이 더딜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방문요양센터 또한 한 달에 1회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기관 관리자가 수급자들에게 방문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근무 시간에 방문을 가는데 이렇게 되면 방문요양센터에서도 종일 방문요양을 시행할 때 사회복지사나 기관 관리자가 방문을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만 시행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방문요양센터는 월 1회만 이용하건 월 26회의 방문요양을 이용하건 수급자 댁 보관 서류나 기관 보관 서류 및 관련 절차가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비용 측면에서도 종일 방문요양의 수가는 센터가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딱 요양보호사님한테 지급할 급여 정도의 수가이므로 센터 입장에서는 필요한 어르신의 도움이 되었으면 싶은 마음으로 시행하는 거지 센터 이익을 위함이 아니에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방문요양과 종일 방문요양을 각각 다른 센터에서 이용하게 된다면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센터에서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일반 방문요양과 종일 방문요양은 가능한 한 곳의 방문요양 센터에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한꺼번에 너무 길게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지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저희 어르신 중에 수일 동안 보호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종일 방문요양 등을 이용해서 요양보호사가 주 돌봄을 제공했는데 보호자가 없이 계셨던 어르신 중에 일부는 컨디션이 보다 좋아진 분도 있지만 평소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상황에 따라 선망 증상이 쉽게 오는 분들은 가능한 짧게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주변 환경이 모두 낯익은 환경이고 평소 주된 돌봄을 제공해왔던 요양보호사가 종일 방문요양까지 제공한다 하더라도 선망이 자주 오는 분들은 보호자가 며칠 동안 없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선망이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제도가 어르신을 위해서 있는 제도인 만큼 어르신한테 도움될 방향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일 방문 요양을 이용할 때 참고할 사항 총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방문요양 센터를 골라야 되는지, 응급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간호사가 간호 인력으로 있는 센터를 이용하시라는 것과 꾸준히 방문요양과 종일 방문요양을 같이 이용 가능한 센터로 정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